세상을 바꾸는 스타트업 이야기, 대한민국 대표 스타트업 콘텐츠 이슈스 스타트업 털어주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와. 안녕하세요, MC 주반장입니다. 네, 군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타쿠입니다. 핀테크가 미래다, 상대입니다. 아, 출마하세요? 오늘 또 저희가 또 이게 핀테크 자체가 전도 유망한 사업이니까 또 저희가 또 이런 이벤트에도 참여하고 또 그 참가하는 기업도 얘기할 거잖아요. 네. 핀테크가 미래다고 그래가지고 얘기한 겁니다. 이게 다 비협조적입니까? 핀테크 미래 아니에요? 미래죠. 아무튼 사람도 미래지만 핀테크도 미래입니다. 그렇죠. 우리 미래를 위해서 우리 상대만큼 우리 이렇게 젠지가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자, 힘내서 우리 미래를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우리 한국성장금융의 성장금융이랑 함께 그 콜라보 컨텐츠를 지금 3번째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우리 핀테크 혁신펀드라고 하는 부분,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그 요즘에 핫한 뮤직하우 대표님과 맞아요. 함께 우리 핀테크 산업의 어떤 큰 축을 담당하고 계시는 기업 중에 한 분인 우리 대표님 인터뷰 컨텐츠 했고요. 저희 세 번째, 지난주 수목금했던 핀테크 위크에 대해서 제가 요거는 좀 샅샅이 한번 털어보겠다. 이건 잘못됐다. 우리 핀테크 미래인데, 이거는 잘 됐다. 이거는 좀 부족하다. 이런 것들 저희가 감히 한번 재밌게 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핀테크 위크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릴게요. 진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네. 금융위원회에서 2019년도부터 열고 있는 핀테크 산업 활성화를 위한 박람회고요. 그래서 올해는 앞에 설명드렸듯이 5월 26일부터 네? 28일까지 3일간 여의도 콘레드에서 개최했고, 여의도 콘레드는 또 제스트 뷔페가 맛있거든요. 좋은 금융의 중심지 또 여의도에서 했습니다.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자, 근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럼 콘레드에서 이 3일간 요즘에 네네. 이 팬데믹 상황에 그런 걸 다 했나요? 그래가지고 26일 날만 또 좋은 호텔 콜레드에서 또 하고요. 27일, 28일 날 네. 한마디로 하루만 네. 오프라인하고 이틀 동안은 온라인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온오프라인 요즘 또 이렇게 맞아요. 옴니 채널이 또 유행이잖아요. 옴니버스 아니죠? 네. 옴니 채널 유행하다 보니까 네. 이렇게 또 구성을 했고요. 1일차 같은 경우에는 네. 금융사와 핀테크 기업의 서비스를 시연하는 전시 부스를 운영을 했고요. 그러면서 또 연사분들이 또 화려하세요. 아, 그래요? 네, 누가 연사분들이 있나요? 또 금융위원회에서 하다 보니까 또 대장님이 오셨습니다. 네. 윤성수 위원장님 어쨌든 오셨고. 진짜 그만큼 되게 큰 행사라는 얘기죠. 그렇죠. 네. 네, 그리고 또 중국 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 잘 모르시는 분이죠, 지금? 네, 또 이름도 중국 이름이어가지고 네.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또 기조연설에는 또 주한 캐나다 대사님. 대사님이 또 오셨습니다. 또. 캐나다가 또 국부펀드가 또 크잖아요, 규모가. 네. 또 큰 분이 오셨고 네. 주한미국 상공회의소에서 또 오셨습니다. 예. 그러니까 되게 어떤 국가적인 어떤 큰 분들이 오실 맞습니다. 만큼 되게 큰 이제 행사였고, 그만큼 이제 핀테크에 대해서 이제 국가적으로 많은 관심이 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고, 거기에 저희가 이렇게 콜라보 콘텐츠를 한다는 거 우리 이슈스가 정말 많이 성장하고 있다. 약간 맞습니다. 이렇게 생각할 네. 수 있는데요. 원래 또 박람회는 또 오프라인 맛이 있죠. 맞아요. 그러면서 서로 명함도 좀 주고받고 이러면서 좀 비즈니스도 트고 뭐 이런 맛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조그만 브라운관, 뭐 모니터로 보는 것보다 브라운관이요? 지금 저 젠지잖아요. 모니터로 보는 것보다 네. 현장에 그 큰 공간에서 맞아요. 정말 몇십 개 부스들에서 그 정말 열정을 다하고 설명하고 맞아요. 미팅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은 맞아요. 저 또한 또 하나의 기업의 대표가 된 것 같은 그런 감동을 느끼기 때문에 그런 공간을 가야 되는 게 필요하거든요. 오늘 멘트 이렇게 구태의원을. 그러니까 어디서 뭐 연설하다 왔나 봐, 우리 상대가. 또 금융위원회에서 개최했다 보니까 또 그 품격에 맞춰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토대매너 네. 맞추겠다. 알겠습니다.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한 3가지 정도로 좀 나뉘는데, 첫 번째는 박람회. 그래서 이제 온라인 박람회라고 해가지고 뭐 쿠콘이나 텍톡이나 우리 오리지널에서 많이 언급되고 있는 쿼터백이나 네이버 파이낸셜이나 이런 식의 들어가서 또 보는 재미가 또 있더라고요, 저는. 그러니까요. 쿼터백은 좀 한번 가보고 싶었는데. 네. 그래도 뭐 영상으로 나와 있고 해서 당연히 좀 한계점은 있지만 그래도 그런 기업들을 한 곳에 이렇게 모아놨다. 라는 거 자체가 저는 좀 재미있게 봤어요. 또 이런 거 하나하나 다 찾아가지고 정리하는 것도 힘든데. 맞아요. 어쨌든 이런 데 대신 해준 거니까. 맞아요. 그 다음에 스케일업. 그러니까 이제 초기 단계라기보다는 자 이제 뭐
시리즈 B, C 정도 되는 네네. 스케일업 홀도 있고요. 그다음에 핀테크는 또 굉장히 규제 산업 아닙니까? 그쵸. 국가의 규제와 굉장히 밀접하기 때문에 핀테크 폴리시 홀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규제 홀이라고 해서 규제와 관련된 두 번째는 세미나 홀인데 지루하다고 느끼실 수 있어요. 물론 관련된 유관 산업이나 여기 관심 있으시면 좀 들어가서 좀 보시면은 되게 유명하신 분들이나 아니면 아까 뭐 이것저것 얘기했는데 뭐 중국이나 외국에 계신 분들도 여러 가지 많이 얘기를 해서 뭐 예를 들어서 지급 결제, 그다음에 금융 보안, 뭐 마이데이터, 그다음에 뭐 클라우드 기반, 뭐 금융 서비스 사례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가 있어서 좀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여러 컨퍼런스나 포럼 가면은 실제 기업가분들, 그러니까 실무를 하시는 분들의 얘기도 좋지만 네. 되면은 금융 정책 당국자들이 나와가지고 실제 어떻게 앞으로 이 국가를 이끌어가고 법령을 만들 거냐 그런 부분에 대한 보이스를 들은 것 자체가 전 좀 좋았다고 보거든요. 어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핀테크는 규제 산업이기 때문에 국가의 정책 방향이 그 산업에 크게 좌지우지하는데 맞아요. 그런 부분에서 실제적으로 금융위원회에 나오셨으니까 뭐 금융위원장님도 얘기하셨지만 금융혁신기획단장님도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런 걸 들으면은 우리 앞으로 이 핀테크 산업의 방향이 어떻게 가겠다 이런 부분을 들을 수 있어가지고 좀 맞아요.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어떠세요? 그리고 세미나 뭐 재밌는 게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만든 건 재밌습니다. 좋아요. 얘기 좀 해주세요. 저희가 이제 지금 하는 건 이제 핀테크 위크에 관련된 소개를 이제 저희 멤버들끼리 하는 건데 네. 또 이번 핀테크 위크에 저랑 주반장님 둘이서 네. 이제 패널 토크를 좀 진행하는 기회를 얻었어요. 네. 작가님 셀카 사진 나온. 네. 얘기 좀 해줘봐요. 그래서 이제 패널 토크를 저희가 참여를 해서 그 핀테크에 계신 VC분들과 엑셀러레이터 3분 모시고 저희가 패널 토크를 진행한 영상도 지금 특별 세션 부분에 저희가 업로드가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되게 꽁꽁 숨겨놓으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좀 저도 개인적으로 좀 찾기가 처음에 어려웠었는데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패널 토크가 네. 또 유익하면서도 또 되게 유쾌했었다라고 이제 어필을 한번 하면서 또 많은 리스너분들께서 한번 조회를 해주시면은 또 조회수의 반영에 대해서 또 좋은 지표로 우리가 홍보 효과를 냈다라고 알려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그래야 해봅니다. 저희가 2022년도에도 맞아요. 또 등장할 수 있습니다. 좀 더 크게. 아니 그러면은 지금 저희 누구랑 좀 얘기했는지 좀 알 수 있나요? 뭐 무슨 얘기를 했는지 간단하게 좀 알려드려야 좀 보실 것 같은데 저희 유튜브 채널에도 올라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 패널 토크에 그래도 함께 해주셨던 분들이 키움 인베스트먼트의 이용묵 책임 팀장님이시고요. 그다음에 서울대학교 기술지주의 차인원 팀장님. 네. 네, 마지막으로 K 엑셀러레이터의 고의연 책임 팀장님 해가지고 세 분. 네, 세 분께서 이제 저희 참가해 주셨고 스테이지별로 확실히 보이는 포인트라던가 투자 관점이 다를 수밖에 없는데 그걸 되게 잘 보여주었던 내용들이라서 분명히 유익한 내용들이 되실 것 같고 다른 세미나 저희 봤거든요. 핀테크 위크에 있는 다른 세미나 봤는데 유익합니다. 굉장히 유익한데 그래도 재미는 좀 덜하지 않았나. 저희 이슈스 콘텐츠 패널 토크가 조금 더 재미와 유익을 동시에 잡지 않았나 생각을 해봅니다. 코리아 핀테크 웹사이트에 가시면 그 되게 유익한 정보들이 많아요. 굉장히 많이 있다고 생각하고 이제 개인적으로 좀 좋았었던 것들은 뭐 물론 이제 핀테크 기업들 전시하는 그 페이지도 따로 있어서 이제 관심 있으신 기업들에 대해서 상세 정보를 알 수도 있긴 하지만 전 그래서 세미나 부분들이 되게 많이 있어서 좋았고 그다음에 녹색금융관이라고 해가지고 ESG 관련된 내용들이 있거든요. 사건이 ESG 전문가셔가지고. 전문가죠. 제가 요즘 애정하는 분야이긴 해서 ESG 얘기를 그러니까 관련된 거 있는데 핀테크랑 결합된 거는 사실 저는 이번에 조금 더 알게 된 것 같아요. 세미나 내용을 들으면서 그래서 그런 부분도 되게 좋았고. 들었어요? 네, 그럼요. 봤죠. 그리고 이게 전 재밌었던 게 다른 세미나 탭이랑 분류를 해서 녹색금융관을 따로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정책적으로도 ESG에 대해서 많이 보고 있다라는 것에 좀 반증이 아니고 왜냐면 이게 윗분들이 지시했을 거거든요. 야 너네 이거 탭 꾸릴 때 녹색금융관 따로 빼야 된다고. 요즘에 ESG가 대세인데. 녹색금융관 가면은 부스들이 초록색이에요. 그리고 식물들도 많고 그렇게 더 신경을 쓰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또 이게 최근에 이제 국내에서 이제 P4G라고 해가지고 이번에 맞죠. 행사하잖아요. 그거랑 또 시기가 좀 맞물려서 또 그런 것도 있지 않았나 싶기는 하지만 저는 따로 빼놨던 것도 좋았고 그 이외에도 세미나관이랑 채용관이 또 따로 있거든요. 맞습니다. 세미나는 정보 중심으로 되어 있고 또 채용관 같은 경우는 이제 핀테크 스타트업들이라던가 아니면 일반 금융기업들도 있어요. 이제 거기서 채용하는 내용들을 좀
많이 해놔서 그다음에 또 세미나 중에서도 그 채용, 그러니까 취업준비생분들을 위한 내용들도 같이 정리가 되어 있는 내용도 있어서 채용에 관련된 것도 최대한 많이 녹아내고 싶으셨던 내용도 있고 무엇보다 좀 신선했던 거, 이게 좋다라고 표현하는 거는 좀 조심스럽긴 하는데 신선했던 게 보이스피싱 예방 체험이 있거든요. 내가 얘기하려고 했는데. 그럼 아니, 얘기하세요. 저 먼저 할게요. 이게 저는 좀 소름 돋았던 게 영상을 제가 일부러 들어봤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 이제 실제 보이스피싱 하는 녹음들을 들려줘요. 근데 정말 저렇게 하면 나도 속겠다 싶기는 해요. 그러니까 이게 뭐 영상, 그러니까 뭐 영화라던가 드라마에서 했을 때는 정말 바보 같다. 저거 말도 안 되죠. 검사라고 나한테 전화한다고 할까 하는데 그 수준이 아니에요. 정말 디테일하게 그리고 정말 다양한 이것도 쓸데없이 베리를 쳐서 정말 다양한 방식과 컨셉으로 접근을 하니까 와, 나 같아도 속겠다 싶어서 되게 좀 어떻게 보면 소름 돋는 그런 내용들이 좀 있더라고요. 어떠셨어요? 실제 들어가면 말씀하셨던 것처럼 동영상이 다 있고요. 동영상뿐만 아니라 뭐 웹툰, 카드뉴스 이런 여러 가지 컨텐츠 형태로 주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일반 사기업 행사였으면 이렇게까지 안 했을 텐데, 혹시 관행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일반 사기업이 안 할 만한 부분까지 하는 부분이어서 저는 그런 부분이 좀 공유적으로 참 좋았다 생각합니다. 예. 마지막으로 저희 이벤트를 하고 있어요. 여기 그 핀테크 위크 쪽에서 지금 이벤트가 진행되고 있고 공식적인 행사는 저번 주 수요일부터 금요일로 끝나긴 했지만 온라인에서 진행되는 이 이벤트는 이번 주 금요일까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상품도 되게 푸짐해서 6월 4일이죠? 네, 6월 4일까지 되고 있기 때문에 리스너분들 중에서 저희 관심 있어서 핀테크 코리아에 핀테크 위크에 들어가시게 되면은 꼭 이 이벤트도 놓치지 말고 참여하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거는 진짜 뭐 콜라보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유익할 것 같아서 저 이벤트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요. 타코님도 그거 참여하셔가지고 뭐 1등이 아이패드라면서요. 아이패드 지금 행사가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한번 노려보려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안 알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부자 거래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부자 거래는 내가 거기에 대해서 수익을 얻어야 내부자 거래지. 그러니까 지금 큰 소리 치는 거 보니까 지금 찔려서 이러는 것 같은데? 내가 한다고 여기서 나를 안 뽑아준다고. 자, 그래서 이 어떤 메인 행사 중에 딜 웬스데이라고 해서 아무튼 우리 IR 행사를 한번 보도록 할 거예요. 이 8개 회사의 어떤 IR 피칭 중에 피칭을 보고 이 회사 좋다라는 걸 이제 한 회사씩 한번 정해보는 거고요. 이번 IR 경진대 같은 경우는 이제 최종 8개 스타트업이 선정이 됐고요. 물론 그 이전에 여러 서류 심사를 통해서 맞아요. 선정되신 곳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더 많은 스타트업들, 더 많은 핀테크 스타트업들이 이제 참여를 하신 거고요. 네, 신청을 하신 거고요. 그 중에서 엄선된 분들 8분께서 첫째 날이었던 수요일날 콘레드에서 이제 실제 IR 피칭 행사를 하셨고요. 그 중에서 실제 심사역분들이 계셨고 그분들이 어떤 점수를 통해서 최종에 이제 한 1, 2등 선정이 되셔서 뭐 상품을 지급하는 행사도 진행했는데 그거와는 별개로 저희는 8개 선정된 기업들 중에서 각자 개인이 생각하는 정말 좋았던 내용들을 한번 언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8개 회사를 좀 간단하게 우리 청취자분들께 소개를 해드리고 저희가 그중에 어떤 회사 선택했는지 해볼까요? 자, 8개 회사고요. 발표 순서대로 간단하게 좀 소개를 드릴게요. 자동화된 주식 대차 거래 플랫폼을 통해 누구나 대차 거래가 가능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디렉셔널의 이윤정 대표님이 첫 번째. 얼굴 인식 기술을 활용하여 금융권의 차세대 모바일 뱅킹 인증 서비스를 혁신하고자 하는 메사쿠어 컴퍼니 이지훈 대표님이 두 번째 발표하셨고요. 목적 기반 자산 관리 플랫폼을 통하여 투자 자문, 재무 설계 분야를 혁신하고자 하는 부엔카미노 이수영 대표님 세 번째 발표하셨고요. 온라인 쇼핑 성장 이면의 셀러 정산 지연 문제를 금융기관과 함께 해결하고자 하는 올라핀테크 김상수 대표님 네 번째 발표하셨고요. 일용 노동자와 건설사 간의 연결을 통해 건설 시장의 노인 문제를 해결하고 대한 신용평가 시장을 개선하고자 하는 웍스메이트 김세원 대표님 다섯 번째 피칭하셨고요. 해외 송금과 편의점 수령 구조의 혁신적인 O2O 환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유핀테크 허브의 이재표 대표님이 여섯 번째로 발표를 하셨습니다. AI 기술을 기반으로 한 부동산 대출 심사 자동화 시스템을 금융권에 공급하고 있는 탱커 임현서 대표님이 일곱 번째 피칭해 주셨고요.
아시아 유일 프로세스 마이닝 원천 기술을 기반으로 금융권의 데이터 분석 솔루션을 제공하는 퍼즐 데이터 김영일 대표님께서 8번째 마지막으로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발표는 한 7분 정도였고요. 그다음에 뭐 질의응답을 한 3분에서 4분 정도, 한 2-3개 정도의 질의응답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근데 참 이 기업 리스트 보고 제가 참 선입관이 좀 있구나라고 느꼈던 게 아무래도 핀테크 기업이니까 이름도 약간 고지식하고 굉장히 클래식할 것이다. 뭐 제일, 뭐 최고, 무슨 금융 이런 단어가 들어갈 것 같았는데 이름들 방금 들으셨다시피 우와 기존에 잘 안 들어본 이름도 되게 많고 재밌었어요. 이름부터가. 네. 어떠세요? 타코님은 요 8개 회사 보시면서 뭐 핀테크 이렇게 IR 피칭 어떠셨어요? 실제로 또 현장에 가셨고. 저랑 주반장님 이제 행사에 참여를 해서 뭐 저희는 이제 관람객석에 있었죠. 관람객석 이렇게 봤는데 그냥 오랜만에 현장에서 IR 피칭 보는 게 좀 재밌더라고요. 약간 현장감이 확실히 있고 이래서 비대면이 100% 오프라인의 모든 것을 대체는 못하겠구나라는 생각도 했고 그리고 다들 발표를 되게 잘하셨어요. 진짜 내용들도 충분히 잘 준비하셨지만 발표 내용도 좋았고 그다음에 심사위원분들의 어떤 질문들에 대해서도 그래도 다 고민을 하신 내용들도 잘 말씀을 해주셔서 전체적으로는 좀 그래도 완성도 높은 IR이지 않았나라는 좀 생각을 일단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8개 회사들에게는 사실 참여 기업이 8개 모두에게는 뭐 1,000만 원 상당의 노트북과 태블릿 부상과 또 한국 핀테크 지원센터의 각종 지원 사업 가산점 그리고 뭐 이 우승 기업에게는 노트북 부상과 금융기관들 간의 이제 뭐 협력 사업 확대 기회들을 드리는데요. 그래서 우승과 준우승, 이것도 맞추는 재미가 있거든요. 그렇죠? 요런 어디가 우승했을 것 같아요, 우리 군시님은? 뭐 피칭을 우리 온라인으로 보시긴 하셨지만. 전 뭐 나중에 얘기했지만 웍스메이트를 되게 신기하게 봐가지고 그 팀이 우승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아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아니었고요. 자, 우리 상디님한테도 살짝 여쭤볼게요. 상디님은 어떠세요? 뭐 현장에 없으신 두 분에게 제가 먼저 여쭤보는 거예요. 이런 생각. 저도 요새 또 부동산이 핫하잖아요. 네. 부동산이 미래다. 탱커. 뭐 이렇게 미래가 많아? 다 미래지 다 그러면. 근데 부동산 미래야, 그치? 부동산 미래다. 부동산 불패시나 탱커가 우승하지 않았을까 조심스럽게 예측해봅니다. 여기 요즘에 정치 사무실 들어갔나 봐. 선거 캠프에 플랜 잘 만드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맞아요. 근데 또 근거가 있잖아요. 부동산만큼 요즘에 핫한 시장이 없거든요. 정권이 좌지우지되는데. 핫한 건지 과열인지는 뭐 나중에 알게 되겠죠. 자, 우리 타코님은 어떠셨어요? 실제로 현장에서 보셨을 때, 이 팀 우승했으면 좋겠다라거나 뭐 우승 하지 않을까? 저는 사실 현장에서 이제 생각했던 데 중 하나가 이제 사실 디렉셔널. 왜냐면 여기 같은 경우는 요즘 또 주식 거래가 워낙 핫한데, 국내에서는 조금 생소하다고 할 수 있는 대차 거래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그게 좀 재미있어서 저것도 좀 좋은 성장세를 가져갈 수 있는 데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지만 여기도 우승은 아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실제로 뭐 퍼즐 데이터라고 맨 마지막에 발표하셨던 전 사실 그 전날 리허설 자리도 갔었어요. 리허설 한번 가고 그 다음 날 이제 현장에서 또 두 번째의 어떤 보면서 나름 찍었었는데 우리 퍼즐 데이터가 1등을 차지했습니다. 되게 웃겼던 게 현장에서 본인이 우승한 게 아니거든요. 주반장님이 퍼즐 데이터 대표님이 이제 우승 선정이 되니까 엄청 좋아하시는 거예요. 더 신나는 거죠 옆에서. 그래서 왜 저러실까. 되게. 저는 이제 B2B 서비스에 워낙 관심이 좀 많은 사람으로서 그리고 데이터 약간 시각화 이런 거에도 관심이 많아서 했는데 그리고 되게 실전에 강하시더라고요. 맞아요. 딱 이렇게 올라가니까 달라지더라고요. 네, 그 톤앤 매너가. 지표도 잘 만드시는 것 같고 확실히 매력적인 서비스였다. 준우승 어디가 하셨나요? 준우승은 이제 올라핀테크에서 준우승을 하셨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셀러, 그러니까 이커머스에 지금 가담이 되어 있는 셀러분들의 정산 지연 문제를 좀 이제 금융기관과 함께 좀 해결하는 서비스를 내고 있는 데가 올라핀테크고 여기가 준우승을 하셨어요. 네. 사실 올라핀테크도 제가 생각했던 상위 1, 2위 중에 하나였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뭐 되게 다들 보는 눈은 비슷하구나, 뭐 심사위원분들이나 우리나 보는 눈은 비슷하구나 생각을 했는데. 네. 아무튼 여기도 좀 재밌었고 저는 이제 오늘 선정한 데가 올라핀테크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핀테크를 생각을 했고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셀러분들이 온라인에서 판매를 하시면 그게 즉각 결제가 되지 않아요. 그거에 대한 지연 문제가 있다라는 것은 사실 저희가 쿠팡 얘기를 하면서 저희가 댓글로도 한번 전달받았던 내용인 거고 맞네요. 이커머스 얘기를 하다 보면서 셀러분들의 지연 문제에 대한 이슈는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게 실제로 어느 정도의 문제라고 하냐면은 오히려 많이 팔면 팔수록 현금 유동성이 떨어지는 구조가 된다라고 발표 내용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많이 팔면 많이 팔수록 얘가 본인은 줘야 되는데 구매자 하신 분들한테 근데 이거에 대한 돈이 내가 입금되는 게 늦어지니까 결제 대금이라든가 내가 그 판매자분들한테 그러니까 실제로 물건을 떼온 그 판매자분들에 대한 결제 대금이라든가 아니면은 사실 인력 운영을 하실 텐데 거기에 대한 월급이라 이런 문제가 되게 크고 실제로 그래서 뭐 네이버 같은 데서도 이제 관련된 뭐 서비스를 그러니까 결제를 선정산해주는 서비스가 있다라고는 하지만 실제로 필요한 금액에 비해서는 그 파이가 되게 작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네이버 본인 플랫폼 내에서 뭐 예를 들어 스마트 스토어를 운영하시는 분, 어쨌든 네이버 플랫폼 내에서 확보할 수 있는 정보를 맞아요. 가지고 계신 사람들 대상으로 소상공인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한정돼 있는 층의 대상으로 지원하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그 한계가 있다라는 거가 이제 올라핀텍이 어떻게 보면 캐치한 페인 포인트였던 거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이제 매출이 발생을 한 거기 때문에 어쨌든 이 돈은 들어올 돈인 거는 맞아요. 시기가 타이밍이 늦는 거지. 그래서 이거를 채권화 해가지고 이 채권을 기반으로 해서 금융기관에 대해서 돈을 땡겨오겠다라고 하는 게 포인트인데 문제는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이게 디폴트 나는 즉 리스크가 있는 거에 대한 우려가 항상 있고 그럼 그 데이터를 어떻게 산출해 낼 것이냐 이거의 신용들을 어떻게 산출해 낼 것이냐라고 하는 게 올라핀테크가 갖고 있는 알고리즘의 강점이다. 라고 발표를 하시더라고요. 그거를 해지해주겠다는 소린가요? 말씀하신 대로 금융권이 갖고 있는 그 채무 불이행에 대해서 우리가 그 매칭을 해주면서 그거를 뭐 약간 해지해주겠다 이건가요? 아니요, 사실 정확하게는 그냥 데이터를 제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셀러들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판매 데이터라든가 실적 데이터라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자신들이 갖고 있는 알고리즘을 통해서 이 정도 신용도를 갖고 있는 셀러입니다라고 이제 보내주면서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앞으로 들어올 그 채권에 관해서 돈을 많이 이만큼 빌려주십시오. 이거의 근거 데이터가 될 수 있습니다라고 금융기관에 전달을 하면은 금융기관은 이제 그거를 바탕으로 이제 뭐 채권을 매입해서 자금을 좀 유동식을 좀 더 확장해주는 그런 모습으로 가져가고 있는 게 현재 올라핀테크가 좀 바라보고 있는 거고 저는 이건 확실히 필요한 시장이라고 생각을 해요. 서비스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셀러분들이 현금 유동성이 떨어진다라는 거는 되게 큰 리스크였고 맞아요. 그래서 저희가 패션 핀테크 언급 한번 하면서 그 24시에 딱 정산해주는 그 시스템이 굉장히 유의미하다라고 얘기를 한번 언급한 적이 있었거든요. 맞아요. 그만큼 셀러분들이 이런 게 매력적이고 필요하다라는 거는 맞는데 저는 이제 올라핀테크가 거기에 대한 근거가 될 수 있는 어떤 정보 데이터를 금융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그 뮤지컬 대표님이랑 인터뷰하면서도 이제 그 전통적인 금융시장, 금융권에서 어떻게 보면 여러 자산에 대한 그 가치 판단을 하는데 어려움을 갖고 있잖아요. 뭐 어려움이라고 할까 아니면 그들이 안 보려고 하는 건 좀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긴 하겠지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금융기관을 설득할 수 있는 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다라는 건 되게 좋다. 그리고 그 확실히 큰 시장. 그러니까 앞으로 이커머스는 커져갈 거는 너무 자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그거 함께 커져갈 수 있는 또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사실 뭐 좋은 비즈니스 모델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쵸. 어쨌든 돈이 들어올 수 있는 근거가 있는 채권을 우리가 뭐 수익률이 크게 높지는 않더라도 수익을 발생할 수 있으니까 이제 그거는 되게 좋다라는 생각을 해서 저는 올라핀테크를 선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 일반 서민들한테도 그런 신파일러라 해가지고 금융정보가 별로 없는 분들한테는 대출이 잘 안 나가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뭐 1금융권이 안 되고 점점 2금융, 3금융까지 나가가지고 불리한 조건으로 실제적으로는 충분히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는데 맞아요.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은 지금 금융 시스템들이 이 트렌드를 못 따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돈 갚을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걸 실제적으로 받쳐주지 못하다 보니까 그걸 어떻게 보면은 이 업체가 올라핀테크에서 대신 해주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서는 또 최근에 소상공인 관련된 비즈니스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그런 게 조금 경쟁력이 있는 것 같아요. 예. 저도 사실 이거 발표 봤을 때 당연히 이제 올라핀테크 말한 대로 핀테크인데 말한 대로 저는 약간 그런 소상공인이나 또는 약간 그런 아무튼 그런 데에서도 훨씬 더 많은 투자를 받을 수 있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근데 이거 딴지 걸어도 되나요? 그럼요. 그렇죠. 그거 하려고 하는 건데. 네. 이게 되게 좋은 비즈니스고 필요한 비즈니스인데, 네. 이후에 되게
확장성이 있을까라는 데에서는 약간 의문이 든 게 되게 좋은 지금 반응이고 흐름 중에 하나가 오픈마켓에서 아니면 일반적인 쇼핑몰에서 정산 주기를 빠른 정산으로 다 바꾸고 있어요. 그렇죠. 지금 ESG 추세처럼 그런 추세도 바뀌고 심지어는 법제화 추세도 있거든요. 그럼 만약 이게 법제화되고 되게 짧은 기간이 되면 오히려 이 서비스를 필요한 곳이 줄어들 수도 있겠네요. 그럼 약간 선정산보다 더 땡겨주기 같은 게 더 추가되지 않을까요? 이 사람은 이런 캐시플로우를 가지고 있어. 예를 들면 월 7만 원씩 꽂히니까 1년 만에 1억 2천이야. 그러니까 얘한테 충분히 뭐 1억 정도는 대출해줘도 문제 없을 거야. 약간 이런 식의 더 확장된, 지금 선정산인데 더 확장된 것까지 해주지 않을까요? 좋은데요? 저도 약간 그런 식으로 확장할 수도 있고, 근데 또 말씀하셨던 그게 자체가 비즈니스 모델의 리스크이기도 해요. 사실은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선정산이 좀 줄어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전적으로 단축되면 그거에 대한 수요가 늦을 수 있는 또 다시 보면은 그냥 셀러분들의 어떤 여러 판매 데이터를 통해서 이분들의 신용도라든가 여러 대출 금액에 대한 거를 이제 볼 수 있다라는 것 자체는 좀 유의미한 데이터를 활용한 핀테크 서비스가 아닌가. 또 나중에 다른 분야로 조금 더 확장할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개인적으로 좀 아쉬웠던 거는 올라핀테크에서 결국은 대출의 주체는 올라핀테크가 아니거든요. 대출을 해준 데는 금융기관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어떤 의미에서는 가능하다면 올라핀테크에서 차라리 자금을 갖고 있고 이걸 통해서 자신들이 대출을 해주면서 거기에 대한 수익을 가져가는 게 조금 더 강력한 수익 모델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저는 해봤거든요. 근데 뭐 업체가 어쨌든 아직은 규모가 크지 않고 이게 규모가 뭐 핀테크 하는 업체들 보세요. 완전 투스 같은데 아니고서는 대부분 네이버나 카카오 정도 급에서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그런 게 있고, 그리고 저도 조금 딴지를 걸면은 결국은 아까 같은 플랫폼들이 정산 주기만 빠르게 하는 게 아니라 자체 핀테크 서비스를 넣어요. 그렇죠. 예를 들면 자체 대출이 나가요. 예를 들면 아마존도 자체적으로 입점해 있는 업체는 대출 프로그램이 있고 네이버도 있고 알리바바도 있고 카카오도 만들 거예요. 카카오도 이번에 지그재그 이제 패션 쪽 하면서 분명히 만들 거고 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소상공인이 다 거기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새 또 추세가 자사몰 만드는 추세긴 하지만 그러네요. 그래도 거의 네이버 스마트나 쿠팡 이런 오픈마켓에 많이 입점돼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대기업의 결국은 이쪽 시장 다 잠식되는 게 아닐까 싶어서 그런 부분이 걱정이 되긴 합니다. 네. 말씀하셨던 대로 이 초기 스타트업이니까 자금이 없는 건 맞는 말인데, 그 핀테크 혁신 펀드에서는 사실 이런 서비스들을 위해서 또 나름의 펀드를 따로 운영한다고 저희가 그때 지난 에피소드에 소개를 한번 해드렸잖아요. 또 그런 거를 또 충분히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보고, 또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뭐 어찌됐든 뭐 네이버라든가 쿠팡 같은 거대 플랫폼과 제휴하는 것도 너무 좋고, 오히려 그게 더 시장이 커서 좋긴 하겠지만 또 쇼핑몰이랑 개개인으로 따로 제휴를 하지 않고 거대 시장에 좀 더 진입할 수 있는. 왜냐면 올라핀테크 같은 경우는 이제 원스톱 솔루션 같이 해서 모든 플랫폼을 한 번에 운영할 수 있게끔 지금 API라든가 그런 게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카페 24 것도 가지고 오나요? 뭐 여기 로고가 없는 거 보니까 카페 24가 없을 수도 있는데요. 카페 24는 없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그게 또 장점이 될 수 있을까 하는데, 뭐 진짜 확실히 필요한 서비스인 만큼 경쟁도 앞으로 더 치열해질 수 있는 시장이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 방송을 이 IR 봤을 때 우리 상대님이 되게 좋아할 거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상대님이 원래 이제 이런 패션이라든지 약간 이런 거에 관심이 많으시잖아요. 소상공인 여러분 항상 응원하고 있기 때문에. 진짜 어디 선거 캠프 들어왔어? 뭐 출마하세요? 소상공인이 미래다. 그렇죠. 어디 뭐 청년 대표 나가는 거예요? 좀 조심합시다. 대선이 우리. 얼마 안 남아가지고. 예. 자, 그래서 올라핀테크, 어쨌건, 뭐, 여러 가지 페인 포인트가 확실히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충분히 또 열심히, 성장한 성을 만들어가지 않을까. 또 준우승까지 하셨으니까 좋은 투자 받으셔서 더더 스케일업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가 이제 우리 우승팀, 퍼즐 데이터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이 퍼즐 데이터는 이제 아시아 유일의 프로세스 마이닝 원천 기술을 기반으로 한 금융권의 데이터 분석 솔루션을 제공한다. 하는데 사실 엄밀히 말하면 금융권의 데이터 분석 솔루션을 제공한다기보다는요.
전 산업 영역에 대해서 이제 제공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프로세스 마이닝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제가 좀 소개를 먼저 드릴게요. 이거 IR 들었는데 되게 어렵더라고요. 이해하는 데가. 조금 어렵죠. 복잡해요. 근데 이게 아주 쉽게 생각하면 제가 아주 잠깐 이 데이터 시각화하는 회사에 잠깐 있었는데 데이터 전문가시죠? 시각화 아니지만 전문가? 뭐 태블로나 여러분들 보시는 이런 네네. 어떤 여러 가지 그 시각화 툴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산업 그 회사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의사결정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안들인데 그중에 이제 프로세스 마이닝은 무엇이냐면 데이터 마이닝의 한 종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데이터를 마이닝한다는 것 자체가 대규모로 저장된 데이터 안에서 체계적이고 자동적으로 이제 좀 그러니까 결국 통계적인 규칙 패턴 이런 거를 만들어서 요 데이터 방대한 데이터 안에서 이런 패턴이 있으니 이 다음에는 요런 의사결정을 근방을 찾는 해야겠다.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이닝이라는 표현을 하죠. 이 프로세스 마이닝은 좀 더 이 어떤 업무의 프로세스에 집중한다는 게 프로세스 마이닝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결과값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뭐 공장에서 이제 쇳물이라고 하는 게 하나의 철판이 되기까지는 뭐 이거를 재련을 해서 뭐 굳히기, 뭐 퍼지기, 뭐 자르기, 뭐 이런 어떤 여러 가지 공정이 있잖아요. 그 공정이 여러 가지 나오는 데이터들을 분석을 해서 어떤 프로세스에서 병목이 나오는지, 어떤 프로세스가 뭐 저는 사실 이게 왜 좋았냐면 저는 약간 그 중대재해법이라고 해서 최근에 산업에서 그렇죠. 굉장히 네. 산업 사고에 대해서 되게 이제 관심이 많고 또 선진국화 되려면 저는 이제 그런 것들이 되게 많이 안전장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어떤 이런 프로세스 마이닝을 통해서도 충분히 저는 그거를 좀 더 예방할 수 있다. 아, 그렇죠. 저는 요즘에 이제 제가 요즘 꽂힌 게 또 그 부분이 있어서 안전사고는 대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고가 났을 때 이렇게 대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훨씬 중요한 건 예방 선제적 조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사실 저는 프로세스 마이닝이 되게 유망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걸 사실 찾아보니까 우리 퍼즐 데이터의 출발이 어디냐면 포항공과대학교예요. 실제로 우리 대표님이 포항공대 학사 출신이세요. 그래서 이제 우리 김영일 대표님께서는 포항공대 산업공학 학사 그리고 뭐 삼성 SDS 기술연구소 뭐 이런 데에서 이제 일을 하셨고요. 특히 삼성경제연구소 IT 서비스 컨설팅 팀 연구원으로도 일을 하셨는데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이 프로세스 마이닝이라는 얘기를 제가 하면서 이게 되게 저는 너무 IR 할 때 딱 제가 꽂혔던 포인트가 뭐냐면 각 공정마다 분명히 어떤 문제점이라든지 그쵸, 예. 병목 현상이 있는데 그럼 이제까지 그걸 분석을 안 했느냐 했죠. 누가? 컨설턴트가 업무 이 프로세스 컨설턴트라는 어떤 사람이 직접 거기 현장에 가서 그 프로세스 전문가분들이 컨설팅 하시는 분들이 가서 실제로 현장에서 보셨다는 거예요. 그거를 컨설턴트에게 의존했던 거를 디지털 즉 데이터 마이닝을 통해서 프로세스에서 어떤 부분을 이제 하겠다. 그래서 이제 요게 만든 게 프로 디스커버리라고 하는 어떤 그 자체 기술력. 그래서 원천 기술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프로세스 마이닝이라는 분야에서 원천 기술을 가진 회사가 그렇게 많지 않고 그래서 이제 가트너라는 그 세계적인 IT 회사에서 아시아 유일하게 요 회사를 선정하겠다. 이렇게 된 그런 과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뭐 업무 프로세스 혁신, 디지털 뭐 트랜스포메이션을 위한 컨설팅 도구 뭐 이렇게 말이 되게 거창하지만 결국에는 이제 이 IR 피칭 여러분들 보시면 알겠지만 이 대표님이 예시를 든 게 이제 신한은행 그 사례였는데요. 네네. 뭐 이런 거예요. 뭐 예를 들어 이제 콜이 들어온다. 인바운드 콜이 들어와서 이제 뭐 고객이 어떤 포인트에서 결정을 해서 가입을 하는지 또는 아니면 이제 어플에서 고객이 어플을 눌러서 그렇죠. 어떤 어플을 눌렀을 때 가입까지 가는지 요게 이제 다 그 사이사이에 다 데이터가 쌓이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왜 여기서 이탈을 하는지 이런 것들이 이제 데이터화하고 이제 시각화해서 그럼 여기에서 뭔가 문제가 여기서 이탈률이 세구나. 그럼 얘를 좀 간소화해야 되겠다. 얘를 좀 바꿔야겠다. 약간 이런 실제 의사 결정을 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을 줄 수가 있죠. 그래서 핀테크라기보다는 여러 전 산업 영역군에서 이제 하는데 저는 핀테크에서 이거를 이제 우승을 준 이유 중에 하나는 아시다시피 이 금융권은 그 전통적으로 굉장히 레거시한 산업으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된 지가 얼마 되지가 않았어요. 뭐 네, 어플을 쓴다거나 뭐 이제 웹을 활용해서 뭘 한다거나 그렇게 이제 DT하는 어떤 뭐라고 해야 돼 금융권에 충분히 그 프로세스 마이닝이 도구가 큰 도구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데이터는 사실 데이터가 많고 적은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가 그렇죠, 사실 그렇죠.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저는 그런 차원에서 퍼즐 데이터가 그런 부분들을 잘 체크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볼 때부터 그 부분이 사실 그 컨설턴트가 하는 일을 데이터로 뭔가 좀 더 정량화하겠다라는 게 물론 컨설턴트가 다 없어진다는 게 아니에요. 그쵸, 정성적인 부분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정량화해서 데이터를 저렇게 활용할 수 있고 공정에도 효율화를 도모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제가 마음에 든다고 할 수 있는 건 없지만. 오랜만에 되게 오랜만에 열정적으로 어떤 주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낄 타이밍을 안 미안해요. 주고. 네, 제가 너무 쏟아냈죠. 네. 근데 이거 보면은 네. 약간 구글 애널리틱스의 맞아요. 어떤 오프라인 버전이라는 생각도 좀 들어서 저도 그거 좀 재밌었던 것 같고.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확 와닿던 게 콜센터 얘기하셨잖아요. 근데 저도 뭐 배달 서비스 관련된 하시는 분 얘기 들어보니까 배달업체 중에서 CS 많이 들어오는 거 보면은 내부적으로 CS율 떨어뜨리려고 수기로 다 작성을 해요. 예를 들면은 처음에 전화 왔을 때 어떤 상황 그런 업무 프로세스들 내부적으로 이렇게 수기로 관리해가지고 거기마다 실제적으로 뭐 전환율이라든지 이탈률이나 이런 거를 분석해가지고 해당 그 프로세스 담당자들한테 그 전환율 높이게 계속 뭐 업무 푸시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그 내부적인 것들, 어떻게 보면 구글 어널리틱스는 한계가 있거든요. 그건 예를 들면 어플 내나 웹 내에서만 일어나는 건데, 그쵸. 예를 들면 이거는 오프라인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각 부서별로 업무가 일어나기 때문에 구글 어널리틱스에서 할 수 없는 부분인데, 그걸 얼마나 소프트웨어로 구현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맞아요. 그런 부분에서는 전 시장성이 있다고 보고 이게 단순히 콜센터 업무가 아니라 최근에 스마트 팩토리가 얘기했듯이 제조 기반 시설에 맞아요.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여기 말고도 큰 IT 기업들도 공정별로 제품 뭐 기계나 이런 데 뭐 칩을 달아가지고 맞아요. 그런 센서. 과정들 센서를 달아가지고 계속 추적을 하고 하면서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이게 프로세스 인텔리전시 관련돼서 맞아요. 그런 뭐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는 부분에서는 시장성은 크다고 보는데 전 걱정되는 부분은 해외에서 너무 경쟁사가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딱히 어떤 업체다 얘기할 수 없지만 이런 비즈니스 모델을 많이 듣긴 해가지고 그런 부분에서는 경쟁력이 어떤 부분이 있을지는 좀 궁금하긴 하네요. 그런 업체에 비해서. 맞는 얘기고 저도 약간 그런 생각을 한 게 사실 이거는 스마트 팩토리의 한 종류일 뿐일 수도 있어요. 되게 지엽적인 부분일 수도 있는데 실제 데이터를 읽을 줄 모르는 현장이나 아니면 데이터랑 상관없는 업무를 하시는 분들도 직관적으로 볼 수 있도록 만든 대시보드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디자인을 어떻게 하느냐가 저는 또 되게 관건일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프로세스 마이닝이라는 데이터를 마이닝하는 것 자체도 중요하지만 이걸 얼마나 직관적으로 그 시각화하느냐. 이거 뭐 그냥 봐도 뭐 이게 뭔 소리인지 모르겠고 막 되게 데이터는 많은데 이게 나의 일이랑 뭔 상관? 이러면 상관이 이게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서는 좀 궁금하긴 하죠. 네. 여기도 약간 아까 저희 처음에 얘기했던 올라같이 넥스트 모델을 빨리 잡아서 움직이시는 게 좋지 않을까. 넥스트 모델이라 하면? 그러니까 저도 그건 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지금만으로는 좀 약간 경쟁력이 저희가 자세히 못 보니까 쉽게 얘기할 수는 없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이게 뭐 기존에 많았던 업체 비즈니스 모델인 것 같아서. 맞아요. 그리고 이거는 단가가 되게 클 거예요. 왜냐하면 회사마다의 어떤 커스터마이징이 되게 많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단가를 크게 잡되 얼마나 인력에 대한 어떤 효율성이 나올지는 그 부분은 또 뭐 내부 컨피덴셜한 거니까 제가 알 수는 없지만 이제 그렇죠. 근데 약간 저 놀란 게 그래, 괜찮은 비즈니스 모델이다 해서 사이트에 들어가 봤는데 고객사 리스트를 봤어요. 근데 좀 사이트마다 큰 고객사들 한두 개가 있잖아요. 그쵸. 근데 이 고객사 리스트를 보고 좀 깜짝 놀란 게 네. 굉장히 대기업들이 많고 그리고 한두 개가 아니라 여러 분야의 다방면에 있어요. 예를 들어 그냥 NC소프트나 금융 쪽
을 빼더라도 뭐 포스코 건설 쪽이나 중공업, 조선해양, 검찰이나 병원 쪽도 들어가 있어요. 서울대학교 병원, 세브란스 병원, 고려대 병원. 이거는 기존의 레거시 시스템을 어떻게 데이터화하는 과정이 함께 하고 있다는 느낌도 들더라고요. 영업력이 좋으시네요. 저는 또 그런 생각도 들어요. 사실 이게 얼마나 뎁스 있게 데이터를 마이닝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말씀하신 대로 기업도 그렇고 특히 공공기관은 DT를 얼마나 하느냐에 따라서 경영 실적 평가를 할 수도 있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네네네. 그래서 이면을 보는 이시스. 그럼요. 맞죠. 예를 들어서 그냥 여기 처음 나온 게 뭐 세브란스 병원이다. 그럼 뭐 분당 서울대학교 병원이다. 그럼 병원이 예를 들어 100개의 프로세스가 있으면 한 개의 프로세스만 퍼즐 데이터가 프로세스 마이닝을 했어도 이거는 도입한 사례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얼마나 규모가 있는지는 모르겠어서 사실 이 고객사만으로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거는 뭐 저희가 스터디를 더 해보고 또 우리 회사에서 얼마나 이거를 정보를 줄지 모르겠지만 이제 그거는 좀 지켜봐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가지를 더 말하고 싶은 게 하나는 만약 이런 기업들이 데이터 프로 마이닝을 하려고 했을 때 해외 컨설팅 업체보다는 이 기술이 유치되면 어떡하지? 맞아요. 그런 우려 때문에 오히려 국내 기업이 있으면 먼저 다가갈 것 같아요. 그거는 그렇죠. 그거는 네. 맞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리고 참 이건 그 번외편이지만 의사 결정을 하는 그룹에서 되게 좋아할 만한 솔루션이기도 하지만 엄청 좋아하죠. 명분이 있잖아요. 엄청 좋아하죠. 명분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로스 해커 하신 분들은 정말 환장을 할 수도 그렇죠. 있는 솔루션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맞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제가 생각한 퍼즐 데이터 여기까지 마치도록 할게요. 네, 그러면 저는 세 번째. 네, 웍스메이트를 뽑았는데요. 웍스메이트. 네, 뭐 사이트 도메인 주소도 되게 깔끔해요. 워크메이트. 일하는 거에? 시아중 KR이고 이 여기가 가다 인력이라는 사이트를 운영을 해요. 그러니까 회사 이름은 웍스메이트고 서비스명이 가다 인력. 그건 노가다에서 노를 뺀 것 같아요. 가다 인력이고 저는 여기 하기 전에 이 사이트를 봤어요. 그렇다면서요. 그 왠지 생각해보니까 제가 좀 프리랜서 하다 보면 텀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일부러 좀 단기적으로 할 수 있는 그 플랫폼 노동일을 좀 일부러 찾았어요. 예를 들어 그 배달 쿠팡 배달도 해보고 싶고 배민도 해보고 싶어서 이런 거 검색하다 같이 걸린 것 같은데 봐서 이런 데가 있구나 봤는데 다시 봐서 되게 반가워서 저는 찾아보니까 너무 괜찮은 서비스더라고요. 그럼 어떤 서비스인가요? 네, 간단히 생각해서 건설 인력 노동 시장에서 구인을 해주는 플랫폼인데 기존에 문제점이 있었고 네. 최근에 그 문제점이 대대적으로 더 부과가 된 게 건설 일용직에 일을 구하려면 새벽에 노동시장에 가서 구해야 돼요. 그렇다면서요. 그 문제가 뭐냐면 한없이 기다려야 되는데 그 짧은 시간에 긴 시간 동안 그 좁은 공간에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거죠. 코로나 시대 때 더 오히려 하지 말아야 될 행동 중에 하나인 거잖아요. 근데 또 이 일을 구하는 사람 입장으로서는 그렇게 기다려도 맞아. 자기가 일을 할 수 있으면 좋은데 수도 있죠. 네. 한 새벽 보통 새벽 4시 반 이전에 가야 되잖아요. 그렇다면서요. 대중교통도 없이 맞네요. 가서 헛땅치고 들어오면 하루를 다 보내는 거죠. 그래서 기존에 너무 많은 대기 시간과 그리고 또 이게 구할 수 있을까 없을까 이런 걱정이 온라인 앱으로 해결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실제로 우리 노동자 입장에서도 그렇지만 또 인력을 구하는 산업체 입장에서도 사실은 오늘 좀 괜찮은 사람이 왔으면 좋겠다 이런 것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산업체 입장에서는 사람은 구할 수 있는데 이 사람이 얼마나 일을 잘하는지 다른 말로 하면 생산성이 얼마 있는지 이게 증거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네요. 그래서 근데 이 앱을 사용한 사람들은 그 사람이 이력이 남잖아요. 얼마 동안 일했고 뭐 어떤 문제가 있었고 어떤 문제가 있었던 관리, 네 그런 생산성을 보이기 때문에 오히려 기업에서도 좋아하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매칭해 준다고 이해하면 될까요? 네, 기본적으로 매칭해 주는 서비스고 되게 재밌는 거는 이 매칭 시간대가 저는 되게 독특하더라고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보통 일명 일당일을 구하면 그 새벽에 나가서 그 새벽에 어디로 가는지 알잖아요. 그런데 웍스메이트를 쓰면 그 전날 6시 반에 매칭이 된대요. 그 전날 어쨌거나 회사들은 이 산업에 이 공정에 몇 명 정도 필요하다는 걸 미리 공고를 내잖아요. 그래서 최소한 12시간 전에는 정해줄 수 있겠죠. 그리고 이
이제는 선택을 할 수 있는 거죠. 이 일용 근로자들이 선택을 할 수, 기존에는, 저 같이 가시죠 하면 어디를 간지 전혀 몰랐잖아요. 그 봉고차에 타서 그냥 가는 거죠. 그 전날에 어디로 가는지 선택을 알 수도 있고, 노동자가 지역을 선택할 수 있죠. 그 지역에 대해서. 매칭을 시켜주는 거죠. 그런 거는 사실 예를 들어서 뭐 알바 천국이나 이런 거랑 좀 비슷한 거 아닙니까? 우선가는 좀 다른 제가 느끼기에는 제일 다른 프로세스는 그 전날 결정이 되는 거고 맞아요. 그리고 제일 눈에 들어온 거는 입금 프로세스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사실 핀테크로 온 거죠. 그래서 금융하고 연관이 맞아요. 그쪽 부분이 연결돼 있던데 네. 기존에는 알바 청구 같은 경우는 자리만 소개시켜주고 정산이나 계약서는 그냥 알아서 여기 웍스메이트는 소개시켜주고 당일날 정산을 시켜주더라고요. 회사가 회사를 대리해서 채권을 받아서 이게 저도 최근에 알았는데 원청에 만일에 하청업체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원청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법이 통과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거에 의해서 그 사업을 대리해 주는 거죠, 웍스메이트가. 자기가 보증해주고 금융사에서 먼저 입금을 해주고 당일 입금으로. 그러면 기존 시장의 또 문제가 뭐냐면 임금 체불도 가장 큰 문제였고 제일 큰 게 해결되죠. 두 번째 중에 은근히 큰 문제가 하나가 산재 처리가 안 됐다는 거예요. 자기 돈을 받고 이거는 4대 보험, 뭐 산재 보험비로 보험을 가입해야 되는데 회사 입장에서 그냥 가입 안 하고 그냥 회사가 먹은 거죠. 뭔가 이렇게 증명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없었군요. 보험이 안 들었으니까 사고가 나도 산재 처리를 못 받는 거죠. 기존 노동자들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좀 페인 포인트로 잡고 하셨다. 그럼 양쪽에 다 좋은 거네요? 현재는 양쪽으로 다 좋고 지금 피칭이나 다른 자료를 살펴보니까 꼭 인력 시장뿐만 아니라 건설 장비나 건설 자재까지 확장을 하겠다는 걸 보고 계시더라고요. 그거는 좋은 것 같아요. 네. 이 대표님의 출신이라고 해야 될까요? 대표님의 출신 제가 정확히 어딘지 모르는데 나오는 거는 기존의 건설 현장에서 한 10몇 년 동안 일을 하시다가 이제 보이신 거죠. 이런 그러니까요. 것들이. 관리하는데 이게 너무 힘든 게 보여서 이게 서비스화 돼 있는 거죠. 이 웍스메이트 김세현 대표님이 이제 HDC 현대산업개발 아이파크 만드는 현대산업개발의 사내 벤처로 출발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현대산업개발 안에서 이제 보시는 여러 가지 건설 시장, 건설 인력 시장의 아쉬운 부분들을 이렇게 좀 풀어내신 것 같아서 확실히 현장의 목소리가 좀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실제적으로 그것 보고 보면 전국적으로 공사장 지도가 보이거든요. 네. 거의 현대건설 공사장만 일단은 그렇게 이제 적용을 하셨나 봐요. 그렇죠? 저는 2개월 픽한 이유가 두 가지가 있는데 이것도 핀테크에 들어갈 수 있겠구나. 이렇게 금융하고 연관되면 핀테크에 들어갈 수 있겠구나 하고 두 번째는 제가 지금 프리랜서 일을 하는데 프리랜서 시장은 너무 비슷한 거예요. IT 쪽하고. 맞네요. 비슷하다는 게 아니라 완전 너무 똑같은 거죠. 저희 쪽도 제일 이런 말 해도 될지 모르지만 제일 지랄 많은 좋아요. 그 클라이언트는 돈 가지고 지랄하는 클라이언트거든요. 아무리 일을 많이 준 게 아니라 돈 떼먹고 날아가는 업체도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어디서는 그런 곳이 있나 봐요. 그렇죠? 그리고 이쪽 시장은 또 계속 하도급을 엄청 많이 주잖아요. 그렇죠. 재하청. 네, 그렇게 하다 보면은 도대체 내가 누구한테 돈을 받아야지? 이런 거는 생길 것 같아요. 누구 찾아가면은 제 찾아가, 제재지 가면은 결국은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이 어쨌든 기록에 남으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일하시는 분들한테는 좋은 것 같네요. 맞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영업하기가 앞으로 좀 쉽지는 않겠다라고 생각한 게 기존 레거시 하청업체 입장에서는 눈에 가시 같은 존재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투명하게 할 필요가 있냐 약간 이런 느낌? 사실 그동안 정말 나쁜 일입니다. 정말 절대 그러면 안 되고 그렇죠. 사실 진짜 나쁜 짓들인 건데 자신들이 그동안 해왔던 나름의 전통이라고 표현하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관행들이 사실 이걸 통해서 많이 해소가 될 수 있거든요. 물론 그쪽 방향을 갈까 맞는데 그 과정에서 웍스메이트가 뚫고 나가야 되는 그 여러 가지 어려움들은 좀 보이는 것 같아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영업이 앞으로 더 필요할 건데 현대 산업개발 이외에 진짜 다른 여러 건설 현장에서 이게 도입이 돼야 되는데 이게 결국 이게 플랫폼 서비스잖아요. 네. 항상 얘기하는 건 양쪽 극단에 있는 거거든요. 노동하시는 분들과 이 노동자들을 찾는 그 기업 업체가 계속 영업이 들어와서 여기서 많은
거래와 활동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정말 사용자가 많아져야 되겠네요. 근데 이제 그걸 끌어들이는 게 좀 어려울 수 있다라는 거죠. 특히 노동자 입장에서 너무 해피한 거지만 그쵸. 사실 이제 건설사나 하청업체 입장에서는 사실 여러 가지 좀 불편할 수 있다라는 거죠. 저 생각해 보니까 약간 이것도 밥그릇 싸움 좀 있는 게 기존에 이런 소위 노가다 뛰시는 분들을 인력 관리하는 맞아요. 업체들이 있잖아요. 맞아요. 그런 업체들은 어떻게 보면은 본인들의 네트워크를 통해 가지고 아니 혹시 그치. 본인들의 그런 연락처, 그치, 그러니까 그 그치. 노가다 하는 분들 이쪽 연락해가지고 이쪽에서 요구하는 위치로 와가지고 거기서 일이 뿌려져가지고 맞아. 가는 건데 그들의 밥그릇을 좀 건드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거기서는 수수료 네. 싸움인데. 그러니까 그 패칭하고 둘이 다이렉트 기업과 그 노동자분 다이렉트를 만나게 해주려고 하나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반발이 좀 클 것 같아가지고 또 그들은 또 기업과 또 잘 커넥션 돼 있거든요. 그런 맞아요. 부분을 또 어떻게 돌파하냐가 관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네. 또 그런 부분들을 뭐 DT화하기도 하고 그런 부분들을 좀 말씀하신 대로 뭐 투명하게 아무튼 새롭게 하는 게 또 스타트업의 또 역할이기 때문에 그쵸. 저는 되게 감히 용기 있게 이런 서비스를 만드신 거에 대해서 저는 되게 응원하는 바예요. 저는 사실 퍼즐 데이터랑 웍스메이트 찍었었거든요. 처음에 2개 찍었을 때인데 사실 막 이렇게 핀테크에서 상을 주는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저도 되게 매력적인 서비스라고 느꼈습니다. 기존 정말 DT가 안 된, 그러니까 맞아요. 기존의 온라인 서비스들은 DT를 할 필요 없는 거잖아요. 근데 기존 너무 오래된 레거시 기업들은 DT 할 여지가 훨씬 많으니 이런 스타트업이 들어갈 여지도 훨씬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맞습니다. 사실 저는 또 한 가지 좀 조심스럽게 생각하고 싶은 거는 이용자단, 즉 이제 노동을 하신다는 분들이 이런 DT에 대한 서비스의 어떤 그 수용력이 좀 떨어지는 직업군 그 어떤 그룹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요즘 얘기 많이 나오는 게 젊으신 분들이라고 표현했을 때 20, 30대가 사실 이제 노가다라든 어떤 이런 일용직 잘 안 하려고 하고 그러면 전체적으로 연령대가 높으실 거란 말이죠. 이런 분들 디지털 입장에 취약계층이라고 디지털 얘기하는. 디바이드. 그런 분들 입장에서는 웍스메이트라는 거를 그럴 수 사용하시는 게 있겠다. 사실 익숙하지 않으실 거면 여기에 대한 재교육이 필요한 거예요. 그것도 참 어려운 일이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좀 여러 가지 맞물려 있는 참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고 계신 스타트업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어쨌건 문제를 해결할 것들은 많은 곳이긴 하다. 하지만 굉장히 어려울 수 있겠다. 네. 그리고 저 앱 화면을 봤는데 의외로 거기 저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노가다는 보통 인부라고 지칭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 외에도 목공이나 도장이나 이런 식으로 되게 분야가 많은데 그 경력직들을 따로 관리하는 것을 따로 하면 괜찮은 서비스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우리 군수님 안 그래도 Q&A에서 이런 질문이 나왔어요. 그런 인력의 어떤 소위 말해서 퀄리티 컨트롤이라고 하는 그분들을 어떻게 검증할 것이냐, 그분들의 어떤 경력이라든지 그런 전문성을 얼마나 확보할 수 있느냐 그 부분에서 질문하시고 그런 부분들을 차차 지금 하고 있다, 이렇게 하고 그런 질문이 나왔더라고요. 실제로 제일 궁금한 부분이기도 해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웍스메이트 우리 군수님의 픽으로 여기까지 소개 들어봤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상디님의 픽. 또 어디가 미래인가요? 저는 AI 프롭테크, 네. 모두를 위한 부동산, 더 나은 사회를 꿈꾸는 부동산은 미래다. 탱커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이번에 이사 가고 부동산 많이 힘들었나 봐. 많이 힘들었어요? 그건 아니라 어쨌든 부동산이 대세기도 하고. 좋습니다. 오늘 왜 저렇게 컨셉을 잡은 거죠? 자, 탱커 소개 부탁드립니다. 일단 탱커는 네. PT 보시면은 네. 내용이 많긴 한데 네. 핵심으로 얘기하면은 결국은 이 거대한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이 크잖아요. 맞아요. 그 큰 거대한 부동산 시장에 계약서 파이프라인을 만들어가지고 그 계약서 파이프라인 기반으로 여러 가지 부동산 정보들을 모으는 그런 플랫폼을 만들겠다고 하는 B2B 성향이 좀 강한 그런 기업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 회사 얘기하는 결국은 부동산 시장은 500조. 말하기 입 아플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큰 시장입니다. 그쵸? 그리고 또 워낙 작년에 또 우리나라가 또 세수를 네. 또 부동산의 이 거래세로서 많이 벌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거래가 너무나 많이 일어납니다. 주식시장만큼 지금도 이 시간에 계속 거래가 일어나고 있어요. 네. 그 많은 거래를 할 때마다 네. 공인중개사분들이 공인중개사법 제25조에 따라가지고
왜 웃으세요? 타당하다, 타당해. 따라가지고 중개 대상 확인 설명서를 어. 거래 당사자들한테 교부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그냥 일반적인 거였어요. 공인중개사 하면은 그냥 페이퍼워크라 하죠. 그냥 서류 작업. 일상적으로 내가 하는 업무. 근데 그런 것들이 보통 한 10분에서 20분씩 이 공인중개사분들이 공부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 세법이 매일 바뀌어요. 공부할 시간도 없어. 그렇다고 물건도 하더라고요. 보러 다녀야 돼. 또 영업도 해야 돼. 또 사무실 관리비도 내야 돼. 하실 일이 정말 많으신데 그 시간에 20분, 20분은 이 반복된 업무에 쓰는 거죠. 우리가 이 인공지능의 미래 얘기할 때 이 반복된 걸 없애야 되잖아요. 그 반복된 거에 대한 업무를 정말 간편하게 하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래서 B2B라고 얘기하셨군요. 네네. 그래가지고 그런 정보들을 매번 수기로 넣어야 되는 것들을 그냥 이 닭집이라는 그런 B2B 솔루션을 통해 가지고 서비스명이 닭집이에요. 네. 그래서 지금 실질적으로 저희가 막 찾아볼 때 없었다고 했던 이유가 B2B로 운영돼 가지고 없는 것 같고 실제로도 6월에 오픈이긴 해요. 그래서 아마 저희는 앞으로 좀 보기 힘들지 않을까. 부동산 일하지 않으면은. 네, 그래서 그런 플랫폼을 통해 가지고 10분, 20분 걸리던. 그래서 보통은 연 이 부동산 신고 아까 말했던 중개 대상물 확인 설명서에 대한 거래 신고를 하는데 한 600만 건이에요, 그 연에. 그 정도로 양이 많은데 그거를 다 자동화 시키겠다는 게 이쪽 회사의 목표고요. 근데 그 부동산 중개 대상물 확인 설명서에는 뭐 전용 면적, 뭐 준공년도, 내진 설계, 초등학교나 중학교 거리가 얼마나 되냐 이런 디테일한 정보들을 다 적어야 돼요. 근데 그런 것들이 어쨌든 반복되는 업무들을 자동화시키는 게 여기의 목표고. 그래가지고 여기서 하려는 거는 이런 계약서에 대한 정보를 모으면서 점점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더 붙여 나가려고 하는 게 여기 목표고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AI 부동산 자동심사 시스템이라고 지금 이 서비스를 준비하시기 전에 기술 개발도 하셔가지고 그런 기술도 확보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이 대표님이 또 변호사 출신이에요. 변호사 출신이고 또 이거 하시면서 역시 도메인 지식을 기르시려고 공인중개사까지 따졌어요. 그러니까 양쪽을 법천재야. 법천재이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에서 좀 강점이 좀 있다고 보고요. 되게 좋은 말인데 왜 이렇게 법천재라는 말이 이렇게 가벼워 보여요. 전문가로 할까요? 네, 법 지니어스이고요. 네. 그래서 저는 어쨌든 이쪽에서 VC분이 질의응답할 때 그런 게 들어왔어요. 이 서비스 지금 그런 큰 기업들 뭐 직방, 다방 우리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 하지 않냐 했는데 우리가 얘기해준 게 약간 밝히진 않으셨지만 그 중에 일부는 우리 거를 쓰고 있다. 서비스를, 솔루션을. 네. 그래서 B2B를 그런 식으로 뚫으셨고 6월에 오픈하고 나서 이분이 전략이 좋은 게 일단은 저변 확대를 해야 되잖아요. 일단 모든 중개사분들이 이 프로그램을 다 쓰고 그 정보를 다 흡수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한 1년 가까이는 무료로 다 배포해가지고 선점 효과를 누리겠다. 전국에 있는 부동산 중개사분들한테 그 솔루션을 다 깔게 하겠다. 그 다음에 이제 추가적인 데이터가 확보되면은 계속 애드온 시켜서 발전시켜 가겠다는 게 로드맵 이분의 좋네요. 일단 목표입니다. 그렇습니다. 어떠셨어요? 우리 타코님 또 현장에서 들으셨으니까 이걸 보시면서 어떤 인상을 받으셨는지? 그러니까 대표님이 되게 뭐 발표 되게 잘 하셨고요. 저는 약간 요즘 금융 쪽에서 많이 얘기 나오는 마이데이터? 마이데이터의 어떤 부동산 버전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기입해야 되는 내용들이 대부분 반복적인 거고 사실 어떤 의미에서는 데이터화하기 너무 좋은 내용들이거든요. 카테고리화해서 그냥 뭐 진짜 특정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이제 뭐 정부에서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어떤 등록을 할 때, 그러니까 이제 주소지를 등록을 할 때 거기에 그냥 이 내용들을 그냥 다 데이터화 해버린 다음에 앞으로는 그냥 그걸 바로 크롤링할 수 있게 만들면은 그러네요. 너무 앞으로 손쉬워지는 거죠. 진짜 말했던 것처럼 진짜 쓸데없는 시간은 이제 안 써도 되는 약간 그런 장점이 있어서 그런 니즈가 있는 시장을 본 거는 되게 좋은 것 같은데 그리고 솔루션도 되게 잘 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이 어떤 매력적인 시장인 거는 좋은데 사실 비즈니스 모델에서는 좀 개인적으로 의구심이 좀 들고요. 왜냐면은 이게 수익화를 만들어야 되는데 맞아. 확실히 페인 포인트가 있는 시장이긴 하지만 또 그거 자체가 또 너무 니치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또 버릴 수는 저는 없거든요. 전 그 부분에서 답변이 준비해놨죠. 일단은 아예 알아세요? 우리가 호갱론을 보시죠. 호갱론은 비즈니스 모델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직방에 인수해갔잖아요. 인수가 뭔지 인수를 왜 해갔냐? 왜 갔어요? 데이터가 미래다. 데이터가 결국 돈입니다. 이 데이터가 오늘 왜 저래? 데이터의 가치가 그러니까 데이터 가치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결국은 이분이 선택한 거는 당장의 눈앞의 돈이라기보다는 빠르게 이걸 확보해서 정말 데이터의 파이프라인을 만들어서
전국에 있는 부동 그쵸. 데이터를 다 빨아들이겠다. 그랬을 때는 우리 회사의 데이터의 가치로서 회사의 매출 대신해서 기업 가치를 키우겠다는 게 그런 것 이번에 같아요. 전략인 것 그게 같아서 또 엑시 전략일 수도 예, 있어요. 당장은 비즈니스 모델이 이렇게 중요한 회사인지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중요하겠죠. 근데 당장은 중요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예. 저도 오히려 약간 이게 없었다는 게 좀 신기하긴 저도 했었어요. 그 생각했어요. 맞아요. 이게 이렇게까지 부동산이 과열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게 기존에 없었다라는 게 좀 더 맞아요. 솔직히 좀 웃겼고, 사실 그러면 그동안 공인중개사분들은 이걸 그냥 했었던 거잖아요. 그냥 해야 되니까. 참, 그럼 이 시장도 참 되게 아직은 개발될 게 많다라는 생각이 그러니까 들기도 했어요. DT를 이룰 게 많다는 거죠. 어떠세요, 우리 군수님 이거 보시면서 우리 탱커. 우선건 생각나는 거는 기존 프롭테크들이 기존의 프롭테크였던 뭐 집토스나 직방이나 공인중개사들하고 되게 트러블이 많이 있었죠. 맞아요. 법적 문제도 초기 진입할 때. 많고. 맞아요. 근데 지금 여기 탱커는 의외로 법적 문제는 없을 수도 맞아요. 있겠다. 발표할 때 그 얘기를 하셨어요. 고객, 이거는 이런 워딩으로 얘기하진 않았지만 제가 이야기로는 고객과 경쟁하지 않는다. 고객을 위한 서비스를 하는 거죠. 기존의 직방이 이런 데는 어쨌든 약간 경쟁 요소가 있잖아요. 거기 수수료를 받고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마찰이 있었는데 여기는 마찰 없이 부동산 중개사분들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더 수용성이 또 높고 또 최근에 젊은 분들이 공인중개사를 진짜 많이 하세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기술에 대한 수용도도 매우 높고 그리고 또 이거 말고도 원래 온라인 프로그램이 많아요. 저도 최근에 하면서 느꼈지만 뭘 많이 누르시더라고요. 이렇게 찾아보실 때. 그래도 나이 드신 공인중개사분들 그런 거 익숙하기 때문에 기술 수용도가 생각보다 높을 수 있다. 왜냐하면 다 우리 생각하기로는 나이 드신 공인중개사분들은 못 하실 거야 생각하지만 맞아요. 실제로 기존에 그런 맞아. 비슷한 프로그램을 쓰고 계셔가지고 더 빠르게 습득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는 그리고 지금 생각나는 거는 이제 갈수록 부동산 시장이 커졌잖아요. 지금. 근데 이게 떨어지지 않고 급격하게 오르지 않는 이상은 공인중개사 수수료는 문제가 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제 수수료 맞아요. 조정 얘기도 네. 계속 나왔잖아요. 만약에 이런 데이터가 쌓여서 전자서명으로 한다면 이 소비자 입장에서는 부동산 수수료는 확 떨어지는 거잖아요. 이게 어떻게 갈지는 저도 잘 모르지만 전자서명하고 결합되면 되게 좋은 서비스 하나도 나올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도 아마 이게 결국은 다가올 미래인 거예요. 그러니까 곧 있으면 이런 서비스가 분명히 왜 웃으시죠? 택시기사가 생각이 나서요. 아, 왜요? 택시기사분들이 처음에는 뭐 카카오 택시 해주니까 되게 좋아하시다가 지금은 자기네들 뭐 밖을 뺏어간다고 뭐 이제 하시잖아요. 네, 그거 맞네요. 그런 것처럼 중개사분들 처음에는 이제 좋다고 쓰시다가 나중에 말했던 것처럼 이게 D2C 바로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이제 고객들끼리 서로 연동될 수도 있는 것도 사실 이게 가능해져서. 데이터화되면은 그래서 아직 좀 먼 미래의 장표는 안 까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약간 지금 서비스에서 정보를 다 빨아들이겠다. 그리고 갑자기 뜬금없이 다른 카테고리의 영역에 건드셨어요. 뭐 대출 모집이랑 인테리어, 포장이사, 법무등 이쪽까지 그 나아가겠다 하는 게 의아했어. 약간 이런 정무적인 감각이 있으셔서 이런 걸 좀 예상해가지고 하신 게 아닐까. 왜냐면 대놓고 뭐 공인중개사를 대체하겠습니다 이러면은 그쵸. 바로 뺨때기 맞죠. 그런데 그걸 다 염려하셔가지고 하신 게 아닐까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봐서. 탱커 대표님이라면은 충분히 그런 계산까지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그러니까요. 약간 발표의 어떤 그 분위기를 보면은 심상치 않으신 분이다. 아니 이게 그 발표할 때 마스크를 썼단 말이에요. 오프라인 행사다 네네네. 보니까 발표하시는 우리 대표님들께서도 눈빛이 우리 탱커의 대표님 눈빛이 진짜 뭐 하나 하시겠다. 약간 이런 좀 생각이 제일 들어서 날카롭긴 했어요. 맞아요. 아주 열정적으로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뭐 8개 우리 스타트업 핀테크 스타트업 중에서 또 저희가 또 픽한 4가지 서비스 한번 소개해드려봤고요. 여기에 대해서 관심 있으시면 뭐 다른 사실 서비스도 막 소개해드리고 싶은데 저희 시간 관계상 4개만 했다는 점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왜 없겠습니까? 우리가 제일 잘하는 거야. 이제 숙제 여기까지 하고. 자, 그래서 이제 우리 핀테크 위크 그 안에서 또 딜 웬세이에서 IR 피치 이런 거까지 받고 그냥 우리 짧게 마지막으로 좀 그래도 핀테크 위크 요거 보면서 좀 아쉬웠다 이런 것들도 좀 실제로 좀 있으셨나요? 어떠셨어요? 실제로 요거 좀 저희가 뭐 오프라인, 온라인 행사 다 했으니까 어떠셨는지도 궁금해요. 전 약간 그들만의 리그 같은 게 좀 있었어요. 저도 솔직히 네. 그랬어요. 왜냐면 연사분들이 좀 너무 또 관에 계신 분들이나 그런 분들 위주로 오셨는데 예를 들면 핀테크라고 하면은 저희 뭐 대표적인 핀테크 기업들 많잖아요.
그런 분들을 초청해가지고 같이 했으면 어땠을까. 저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이 없었던 게 왜 없었을까 싶긴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콘레도 좋은데 이렇게. 뭐, 그렇죠. 콜레도 이렇게 좋은 케이터링이 곳에서 없더라고요. 오프라인 행사 갔는데 케이터링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안 오셨구나. 뭐 먹을 수가 아쉬웠어. 없으니까 지금 코로나 때문에 그렇구나. 그런 걸 수도 있고 아니 보면 중간중간 세미나에 뭐 토스 무슨 뭐 개발 실장님 뭐 어디 카카오페이 뭐 누구 누구 나오고 이렇게 그랬어요.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좀 약간 그거를 좀 전면에 세워서 어쨌건 스타트업 분들이 그래도 좀 젊은 우리 세대들이 많으니까 그런 식으로 좀 이렇게 좀 잘 후킹을 왜냐면은 했으면 금융위원장님이 오셨는데 그걸 맞추려면 대표님들도 오실 만한 이벤트지 그쵸. 않나 싶은데 맞아요. 안 오셔가지고 그런 맞아요. 부분이 조금 그래서 너무 이렇게 관 위주의 행사인 게 좀 아쉬웠다. 실제로 핀테크는 정말 우리 생활 속에 이렇게 묻어 있고 근데 이거 좀 그런 부분이 아쉬워. 떠주세요. 군신님은 또 보면서 좀 아쉬운 점 저도 없으셨어요? 의외로 금융이 저희 실생활에 바로 쓰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한테 영향이 주는 것도 굉장히 많고. 근데 의외로 저도 잘 모르는 회사도 많고, 이게 왜 이렇게 저한테나 아니면 우리한테 안 알려졌지 했을 때, 이걸 좀 어떻게 이 접점을 어떻게 만들까 약간 고민이 저도 들긴 들더라고요. 그 저도 약간 보면서 뭐 꼭 유튜버는 아니더라도 뭐 꼭 젊은 세대는 아니더라도 좀 그렇게 좀 대중적인 인물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이랑 이렇게 재밌는 컨텐츠로 왜냐면 온라인으로 3일 중에 이틀을 했기 때문에 그랬으면 더 재밌지 않았을까. 하지만 그중에 저희를 선택하신 건 그래도 그나마 재밌는 부분이었다라고 살짝 말씀드립니다. 우리도 여기 명단에 한번 들어갔으면 더 행사가 풍부해졌을 텐데 그게 좀 그렇죠. 아쉽네요. 저희가 또 열심히 해가지고 저희도 한 꼭지 할 수 있도록. 다음에 저희의 헤드카페는 핀테크가 미래다. 네. 이거 좀 해줘. 이거 이번 컨텐츠 핀테크 미래 해. 그렇게. 저희 또 편집장님이시거든요. 우리 타코님이. 잘 보여야 돼요. 잘 보여줘. 탐탁치 않아 하시는 것 그러니까 같아. 지금 마음에 안 들어. 너 너무 오늘 안 되겠다. 근데 꼭 이러고 이렇게 우리 뭐 약간 콜라보 컨텐츠에는 무게를 잡더라고요. 입장 표명하세요. 지금 왜 그런 거예요? 입장 표명할 게 없어. 어딨어요? 아닌데. 이렇게 무게 잡는 거 아니고. 저는 좀 아쉬웠어요. 이게 오프라인 행사 같은 경우는 뭐 그거 나름대로 유의미하다고 생각을 해서 뭐 특히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IR 행사를 참여했던 거라서 뭐 그거는 되게 좋았는데 웹사이트를 보면은 컨텐츠들이 굉장히 많고요. 좋은 콘텐츠 되게 맞아요. 많아요. 그 좋은 내용들이 진짜 많아요. 그리고 이제 어떤 분이 나와서 무슨 얘기를 했는지도 중요하지만 이분들이 전달하고자 하는 정보라든가 메시지는 되게 유의미한 게 되게 많아서 거기에 대해서 되게 많은 노력을 하셨구나는 저는 되게 많이 느꼈어요. 그러니까 뭐 세미나 같은 데도 보면은 진짜 뭐 마이데이터 요즘 제일 관심 있는 마이데이터부터 시작해가지고 인증, 비대면 그다음에 코로나를 기점으로 했을 때 어떻게 핀테크가 바뀔 거냐 이런 내용들이 다 있거든요. 그리고 업계에 정말 오래 계신 분들이라면 다 아는 내용일 수 있긴 하지만 저는 이런 행사 같은 경우는 사실 업계에 계신 분들 아니면 업계에 있진 않지만 관심 있는 분들 그다음에 이제 앞으로 이쪽에서 일하실 분들 이렇게 요 정도로 좀 나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분들한테 다 만족할 수 있는 내용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잠깐 언급을 했었던 뭐 보이스피싱이라던가 그다음에 펜테크에 대해서 좀 알기 쉽게 전달하는 컨텐츠들도 이제 여기에 대한 학습을 할 수 있는 교육 컨텐츠로서 맞네요. 굉장히 유의미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부터 할 얘기는 진짜 개인적인 걸 수도 있긴 하지만 일단 웹사이트 자체가 너무 복잡해요. 맞아요. 이게 복잡하다는 게 어찌 보면 이건 포탈인 거거든요. 컨텐츠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조금 더 요즘의 UI UX라면 특히 웹 쪽에서 UI UX라면은 조금 더 유려하게 풀 수 있는 부분들이 있었을 것 좀 더 같은데 직관적으로? 조금 더 직관적으로 가던가. 근데 지금 이거 웹사이트에 매핑해 버리면 굉장히 복잡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많은 내용이 들어가야 되는 건 아닌지 오히려 좋은 콘텐츠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걸 조금 더 유려하게 풀었을 때는 더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일단 저는 하고요. 너무 꽁꽁 숨겨져 있죠? 숨겨져 있을 수밖에 없는 게 탭 아래 서탭에 들어가야지만 컨텐츠를 볼 수 있어요. 그럼 벌써 레이어 클릭 수만 3-4개가 벌써 나오는 수준이 돼버리면은 그것 자체가 되게 어렵고 어쨌든 온라인의 장점은 오프라인이라는 공간의 한정에서 나올 수 있는 그런 거를 온라인으로 해결할 수 있는 거잖아요. 맞아. 그렇게 하면 조금 더 메인 홈페이지부터 시작을 해서 조금 더 그래픽을 활용해서라든가 조금 더 바로바로 이제 우리가 알 수 있게끔 찾아갈 수 있게끔 만들었었어야 되는데
아까 뭐 상대님 얘기했던 것처럼 관에 어떤 그 색깔이 너무 많이 묻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너무 어렵다. 맞아요. 그래서 2022년도에는 타코님이 PO 하시면 되겠네요. 오퍼레이팅 좀 해줘요. 좀 시간 내가지고. 할 수는 있는데 뭐 수지 타산이 맞으면 가격에 맞으면 해드리죠. 그 정도는 아니 할 저도 수 있지. 되게 타코님 의견 너무 동의하는 게 뭐냐면 너무 과연 그럼 핀테크 위크의 고객이 누구였냐라는 전 생각을 해요. 핀테크 위크를 보고자 하는 타겟이 누구였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사실 이걸 핀테크를 운영하는 회사분들 또는 핀테크를 이용하는 우리 국민들 아닙니까? 근데 너무 고객 중심적인 서비스가 아니었다라고 저는 감히 뭐 핀테크를 살아가는 또 스타트업을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말씀하신 대로 근데 기업들이 좀 그렇잖아요. 이거 돈을 쓰는 어떤 의사결정자 분들의 좀 이것도 맞춰야 되고 또 이걸 실제로 소비하는 고객도 맞춰야 되고 이걸 알긴 알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너무 아쉽다. 이렇게 또 오프닝 행사가 화려하더라고요. 네. 그거 준비하시냐고 네. 시간이 없으셨던 것 같아요. 물론 뭐 여기저기 이제 고생하신 분들이 이걸 들으면 막 되게 막 기분이 안 좋다 이러실 수도 있는데 아무튼 좀 더 고객 중심적으로 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움이 애정 어린 마음으로 한번 해봅니다. 이제 저는 웹사이트를 만드는 실무자 입장에서 보면 이런 전체 메뉴들의 결정이 되게 늦게 났구나. 최근에 바뀌어졌구나 느낌이 확 들어서 저는 말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런 거 좋은 것 같아요. 아니 지금 뎁스나 컨텐츠나 다 달라요. 뎁스 다른데 너무 좀 이상하잖아요. 전체 메뉴가 하나만 봐도. 그러니까 나중에 뭔가 중간에 들어오고 빠지고 조정이 많이 됐을 것 같다는 느낌 확 드는 거예요. 그랬을 좋은 거예요. 얘기다. 그랬을 것 같고. 탑다운이 많이 일어났다. 그러니까 야 그리고 이것도 좀 넣어 이렇게. 그리고 이게 영상 컨텐츠를 보면은 영상 컨텐츠가 사실 되게 힘들잖아요. 저희도 이번에 맞아요. 작업을 해봤지만 맞아요. 리소스도 많이 들어오고 근데 이렇게 돈과 비용과 리소스를 쓰면서 만들 거였으면 전 통일성을 좀 가져갔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게 뭐 모르겠어요. 의사결정자들이 좀 다양한 게 있었던 건지는 모르겠지만 전체적으로 영상의 톤 앤 매너가 다 달라요. 그러니까 되게 이질감을 전 되게 많이 느꼈거든요. 그냥 어디서 막 그냥 갖고 온 것 같은 그냥 느낌이죠? 여기저기서 그냥 끌고 온 느낌이 맞아요, 되게 많아서 맞아요. 전 그것도 사실 되게 안 좋다고 생각을 해요. 이거 하나의 행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 우리가 오프라인 행사를 만약에 갔으면 CES나 이런 데 가면 어차피 걔네들 무게 한두 개 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세미나는 시간대마다 다 다르지만 어차피 배경이 똑같기 때문에 우리가 나중에 영상을 봤을 때 이게 통일성이 있다라는 느낌을 받는데 이거는 그런 것도 아니고 그리고 또 이제 핀테크 이제 스타트업관과 스케일업관 보면은 행사를 그러니까 오프라인 그 행사를 온라인으로 넘겨오면서 그냥 똑같이 그냥 복사해온 느낌? 왜냐면은 그냥 전시관을 매핑을 그냥 전시관처럼 해놓으셨어요. 근데 이게 과연 온라인에서 유의미한 UI UX일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가독성이 너무 떨어지는 게 안타깝다라는 거죠. 왜냐면 너무 좋은 스타트업들, 너무 좋은 컨텐츠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는데 그거에 대한 전체적으로 좀 분포되어 있는 게 이렇게 너무 아쉽다. 그러니까 오히려 너무 좋은 콘텐츠들이 많아서. 그러니까 그게 저는 좀 개인적으로 제일 아쉽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뭐 사실 이 주최하시는 분들도 얼마나 고민이 고생 많이 많으셨겠어요. 하셨을 진짜, 거예요, 진짜. 정말 없던 것들을 만들어내셔야 되잖아요. 온라인에서 박람회를 한다는 것 자체가 워낙 생소하니까. 그래서 굉장히 고생하셨지만 또 저희는 내년에 광고 끊기는 거 아니에요? 그럼 편집하시죠. 너무 우리 목숨 걸고 얘기했나? 자, 그래서 저희는 또 사랑하는 마음으로 깊이 좀 참여를 하다 보니 이런 부분이 있다는 점 우리 관계자 여러분들 저희 쳐대지 마시고 잘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고 자, 우리 청취자분들께서도 이런 것들 있다는 거 항상 인지해 주시고 많이 참여해 주시고 또 이거 들으시면서 저는 참여해 보니까 이게 좋더라고요. 안 좋더라고요. 이것도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2 핀테크 위크 우리 한국성장금융과 함께 했는데요. 저희 이슈스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여러분들도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